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방 사는 사람들 있나요? 네. 둘, 넷, 여섯, 일곱. 오케이. 읍단이야? 면단이야? 읍단이야? C, 그쵸. C 정도 되겠죠. 자, 입시 잘 알아요? 아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입시 한번 했었었는데 혹시 기억나? 네. 아, 기억나요? 비평준화 지역 손 들어봐요. 그런 거 몰라요. 그쵸? 알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한 거야? 뺑뺑이, 그쵸? 뺑뺑이. 평준화, 그렇지. 그럼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은 니들이 선택한 거야? 네. 아, 그 기준은 뭐였어? 가까운 곳. 가까운 곳. 가까운 곳. 아무튼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입시라는 걸 한번 해보긴 했어요. 입시라는 걸. 그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갔죠. 성적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한지, 어느 고등학교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지, 뭐 그런 거 다 모르고 그냥 가까운데, 그렇죠? 가까운데. 애들 가는데, 그치? 친구들 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갔겠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부담 없죠? 이 시간은 부담 없어.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차분히 들어봐요. 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교가 학생을 뽑는데, 일단, 우리가 대학교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알겠죠? 네. 그래야 어떤 학생들을 뽑을지 어렴풋이나마 좀 머리에 그려질 테니까. 내가 대학교를 갖고 있어요. 진짜 부자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를 하나씩 갖고 있어. 그치? 갖고 있어요. 좋겠죠? 드넓은 캠퍼스 아주 그냥. 그쵸?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학교에서 물론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재 양성, 그렇죠? 국가의 발전 이바지, 그렇죠? 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 거 다 좋은데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내가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학교가 돈을 벌어야, 그죠? 내가 데리고 있는 식구들,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대학교 이사장이라면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학생이 들어오면 끝까지 잘 다녀야 돼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딱 입학하고 나서 4년 동안 잘 다녀주는 거예요. 휴학하지도 않고 그냥 4년 내내 그냥 잘 졸업해 주는 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남는 장사겠죠. 야, 니들 중간에 휴학해봐. 그거 다 휴학 행정 처리해야죠. 행정 처리하려면은 직원 있어야죠. 그죠? 일 많아지죠. 사람 더 뽑아야 되지. 휴학하면 그 빈자리 다시 편입시험 준비해야지. 그 시험 절차 한 번 할 때마다 수억 원씩 깨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들어와서 딱 4년 내내 잘 다니고 졸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죠.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 그런 학생들을 뽑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런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 걔네들 생각은 온통 그거예요. 입학처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떤 학생들을 뽑아야 이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4년 동안 잘 다니고 잘 졸업할까? 자,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뽑아요. 볼 수 있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딱 3가지밖에. 일단 국가가 보는 거 있죠. 국가가 보는 수능. 수능 성적을 보고 이 학생이 그래도 좀 하는구나. 잘 하겠구나. 머리가 좀 좋구나. 대학교 들어와서도 공부를 잘 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국가가 보는 거고. 그다음 학생부를 볼 수 있겠죠.
학생부.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활동도 잘 하고 뭐 나름 말썽도 안 피우고 인성적으로도 훌륭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면 그 학생이 4년 동안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다니는 학생인지 아닌지 보이겠죠. 네. 좋아. 그 다음 또 국가가 보는 거, 고등학교에서 보는 거, 그 다음 대학교 자체 내에서 대학별 고사를 봐요. 자,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학생이라면 대학교 자체 내에서 시험을 만들어서 그 시험을 잘 본 학생이라면 대학교에서 이 학생 이 정도 성적이면은 잘하겠네 라고 학생을 뽑겠죠.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생을 뽑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당연히 어느 학교든 갈 수 있겠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가기 쉬워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아주 잘해야 돼요. 정말 아주 잘해야 돼. 가령 수능. 그냥 100점 나오고 올 100 나오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데 가요. 의치한 다 가니까. 아주 잘해야 되겠지. 이런 거 없어도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야. 학생부. 이야, 학생부. 교과 성적 5, 1등급. 다 1%야. 4%도 아니야. 그냥 1%야. 5, 1%야. 활동 다 했어. 수상 경력 완전히 장난 아니야. 막 20개. 수상 경력이. 독서 활동. 와, 책을 1년에 막 20권씩 읽어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한 60권 읽었어. 와, 그냥 봉사활동 막 100시간 넘고 막.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필요 없어. 이걸로만 가요, 그냥. 대학별 고사. 대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 논술 있죠. 그 다음? 특기자 전형이 있죠. 그렇죠, 특기자. 적성고사도 있고. 그 시험 그냥 만점 맞으면 가요. 물론 조금씩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런 건 뭐 차지하더라도 이 시험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만 잘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 우리 공부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무슨 생각하죠? 공부 때려치고 운동이나 할까? 그렇죠? 야, 누구 바이올린 잘해가지고 피아노 잘 쳐가지고 그냥 음대 갔다는데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냥 예체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 가끔 해보죠. 예체능 잘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 잘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예체능 잘해서 전국대회 나가가지고 우승, 준우승 요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가요. 연고대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정도 가려면 우승해야 된다고, 준우승이나. 그게 쉬울까? 수능 만점 받는 게 쉬울까? 확률상으로 수능 만점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예체능이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 현실적으로 하나만 잘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 있긴 있지만 되게 어렵죠. 거의 그런 학생은 전교에 1명? 2명? 많으면 2명. 학교가 좀 좋으면 한 4명? 학교가 좀 안 좋으면 1명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학교가 좀 이건 뭐 학교를 서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래요. 사정이 그래요. 학교가 안 좋으면 아무리 전교 1등 해도 서울 와봐야 전교권에 못 들어가니까 대학교는 그걸 알아요. 알아서 다 걸러내요. 어떤 식으로든 걸러내요. 뭐 표준 점수로 찾아내든 지점수로 찾아내든 아니면 학교 프로파일을 검색을 하든 어떻게든 간에 찾아내가지고 지방에 있는 1등보다 서울에 있는 10등이 더 우수한 걸 밝혀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골고루 잘해야 되겠죠. 네.
골고루 잘해야 돼요. 자, 학생부 보면은 교과 성적 봅시다. 내신. 자, 1, 2등급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여기에 있죠. 대부분 여기 3에서 6등급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절대 다수예요. 3등급까지는 어떻게 인서울권 종합전형 써보겠지만 그 밑으로는 힘들어요. 대학별고사에서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어학 특기자죠. 아니면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인재 전형.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쓰이죠. 특기자.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 외국 경험 있어야 돼. 말이 능통해야 돼요. 뭐 당연히 관련 부분 어학 시험 성적도 있겠지만 그건 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다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뭐 학생부 그 인적 사항에 있죠. 인적 사항에 이 사람이 학교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참고가 돼서 보여집니다. 수능도 좀 최저 맞춰야 되니까 또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학교 성적이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에 있다면 골고루 해봐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도 안정권에서 1개 정도 써야 되고 상향권에서 하나 좀 써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꾸준히 논술을 준비했다면 논술 전형도 상향 지원해가지고 논술이라는 것은 수리 영역하고 과학 논술 잘 보면 되니까 그거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레벨의 학교를 도전해 봐야겠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가 아주 특출난 게 없다면 골고루 잘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골고루 잘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은 타겟이 되는 목표 대학을 정해놓고 그 대학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좀 골고루 할 때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인데 사실 입시는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때부터. 2019학년도 여러분들은 고1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입시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 하더라도 3년 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뭔 활동할 때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골치도 좀 아프고 잘 모르겠고 그렇죠. 자, 학생부 종합 뭐 대세라고 하는데 봅시다. 원래 수시하고 정시 저기 입시 용어들은 좀 알아듣죠? 네. 오케이. 자, 수시하고 정시가 한 7대 3 정도 되죠. 네. 그게 이제 2018학년 내년 이제 고2 학생들이 치를 때는 보통 이제 수시가 73.7%, 약 한 4% 가까이 수시가 늘어나요. 수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시라는 게 보통 학생부인데 나머지가 여기 있고 이게 2018학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2019학년도고 아직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2019학년도에 어떻게 될까 수치가? 늘어나요. 예,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납니다. 수시가 늘어나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가 있을 것이고 학생부 종합이 있겠죠. 어떤 게 늘어날까? 종합. 종합이 더 늘어나죠. 근데 비중을 치면 비중으로 보면 교과가 더 많이 뽑아요. 뽑기는. 교과 더 많이 뽑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고등학교를 다 따지니까 그렇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따지면 통계를 내면 교과 전형이 더 많아요. 한 40% 넘죠. 40% 가까이 되거나.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여러분들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어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전국 통계 말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상위 10개 대학 봅시다. 연고, 서성한, 이대, 중경, 외시까지
10개 대학 한번 보면은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을 훨씬 더 많이 웃돌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보면 완전히 역전돼 버려요. 여기 두 단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단단이에요. 7%? 7.7%?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당연히 여기로 다 가죠. 종합적으로 다 가요. 자, 서울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대학교보다 학생을 선발할 때 훨씬 더 이점이 많아요. 어떻게 했었든 간에 무슨 전형을 개발을 하던 간에 학생들이 몰릴 테니까. 근데 지방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힘들죠. 네. 우선 학생들을 다 서울로 뺏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수시로 납치를 해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을 수시로 납치를 해와야 돼요. 지방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반수다 뭐다 해갖고 많이 빠져요. 학생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방대는 어렵죠.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대는 종합보다는 일단 학생들을 다 붙여요. 뭐로? 교과 성적만 보고. 학생부만 보고 일단 다 뽑아요. 합격. 이제 그러면 이제 납치에 성공하는 거죠. 그렇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교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를 골라서 갈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통기 수치는 이 수치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아, 학생부 교과가 훨씬 더 많이 뽑으니까 교과만 하면 되겠다. 학생부 뭐 비교과는 뭐 등한시해도 되겠다. 그럼 이제 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 이게 한 몇 퍼센트 되냐면은 40%? 그 정도 돼요. 40%. 여러분 2018학년도에 그 정도 됩니다. 논술이 한 많이 줄었어요. 20% 넘었었는데 논술이 한 17%, 18%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학생부 종합이거나 대학별 고사로 가야 돼요. 상위 10개 대학은. 수능 가려고요? 수능으로 가려고? 수능으로 가려면 표준 점수 학계로 보면 500 한 30, 40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부로 간다면 3등급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학생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좀 희망을 바라면서 써볼 수는 있어요. 원서를 쓸 수는 있고. 3등급 넘어간다면 방법을 달리해서 대학별 고사도 하나 두 개쯤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제가 맡은 부분은 자소서 2번 문항을 맡았는데 고영건 선생님께서 미리 수업 한번 하시지 않았나? 구민정 쌤. 구민정 선생님 하셨어요? 네. 어디까지 설명 들었죠? 근데 문항 그거 제대로 거기까지 다 안 나왔어요. 설명. 네. 입시 설명은 거의 다 들었어요? 대충 들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자소서, 내가 이제 하게 될 수업 자소서 2번 문항은 자소서에서 나오죠. 이 자소서가 어디에 쓰이냐? 자소서는 자 일어나라. 얘야. 정신 차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일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서류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서류 중에 하나예요. 알고 있죠? 네. 학생부 들어가고 학생기록부 여기 많은 게 기록돼 있죠. 이게 추천서 추천서 없을 수도 있고요. 추천서 있을 수도 있고. 여긴 자소서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맡은 건 2번 문항이에요. 여러분 각종 활동에 관한 문제죠. 이거 하려면 자소서 알아야 되겠죠?
자소서 하려면 자소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 이거는 뭘 위한 건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쓰게 될 자소서는 여기 들어가는데, 즉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교에 원서를 내면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네. 평가를 한다는 건 곧 점수화하겠다는 거예요. 점수를 했다, 점수를 나눴다. 그럼 1등부터 쫙 나오겠죠. 네. 그럼 모집 인원이 20명이다. 그럼 20등까지는 뭐 당연히 붙는 거겠죠.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 바로 여기에 쓰이는 게 바로 이번 수업에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평가한다, 점수화한다 그랬어요. 자, 학생부를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학생부에는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있겠죠. 네. 교과는 여러분 국수, 영, 과, 사 다다다다 나오겠죠. 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단위수가 있게 돼요. 단위수.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이 들었는지 시간표 보면 나오겠죠. 네. 그 시간표가 단위수예요. 아시겠죠? 그 단위수에 곱하기 뭐 표준 점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부 다 점수화해서 만들어요. 이거는 어딜 가나 공식대로 나와요. 점수가 공식대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점수 따라 나오는 것은 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학교마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겠죠. 뭐 멀리 있는 학교 고등학교에 전체 1등이면 1등급 이렇게 나오겠죠. 등급도. 네. 서울에 이제 뭐 과학고등학교도 상관없어요. 뭐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상관없이 무조건 1등은 1등급일 테니까. 자, 이렇게 어떤 학교가 였던 간에 1등급도 존재하고 9등급도 존재합니다.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헷갈려요. 과연 지방고등학교 1등급하고 서울에 있는 1등급, 과학고등학교의 1등급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표준점수, 지점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전체 학교, 그 고등학교의 평균값, 표준점수의 오차 범위, 표준점수 범위 이걸 다 따져가지고 이 학교의 그 보정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그 학교 자체가 공부 잘하는 학교 하면 점수가 다르게 나와요. 그 학교 자체가 좀 공부 좀 안 한다. 그럼 표준점수에서 드러나요. 편차가. 아 진짜요? 네, 드러나요. 편차 자체가 다르게 드러나요. 아 진짜요? 가령 뭐 과학고등학교 봅시다. 과학고등학교 보면 애들 공부다 거의 다 잘하겠죠. 네. 거의 다 만점 받겠죠. 네. 뭐 하다 보면 뭐 암기 과목은 거의 다 만점 받을 테니까. 그럼 하나 틀리면 전체 한 100명 있다고 칩시다. 하나 틀리면 50등이야. 오마이갓.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극단적으로 다 밑에 있죠. 다 밑에 있죠. 애들이 뭉쳐다니는 성격이 있다고. 뭘 널리 퍼지질 않아.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최상급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학교가 좀 공부를 좀 안 하는 학교라면은 한 몇 명, 한 10명 내외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 중간 밑에 있겠죠. 아. 그럼 표준 점수 자체가 다르게 나와요. 그 다르게 나오는 표준 점수를 점수화하는 이곳에 집어넣으면은 보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1등급하고 과학고등학교 3등급, 4등급하고 내신 점수, 대학교에서 산출한 내신 점수가 같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 아무도 알려주질 않아. 그냥 우리 같은 입시 전문가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요. 안 그러면 결과가 설명이 안 돼요. 결과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가끔 듣죠. 4등급, 5등급이 연고대 붙는 경우 보죠. 종종 보죠. 그건 이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보통 특수목적 고등학교 얘기예요. 걔들은 4등급, 심지어 뭐 4.5등급 돼도 연고대 한번 종합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과 활동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잘 풀었으면 이것도 점수화 되거든요. 비교과 활동 점수 안 한다 하더라도 다 수치로 해요. 다 수치로 매겨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수상 실적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 다 점수화 하다는 겁니다. 수상 실적 보면은 대통령이 준 상, 뭐 장관이 준 상, 학교장이 준 상, 학교장하고 대통령, 장관 사이에 뭐 교육청에서 준 상 이런 거 있겠죠? 점수가 다 달라요, 상마다. 네, 점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과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그 활동 실적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요. 그리고 그 점수와 뭐든지 그랬잖아요. 평가한다는 거고 점수로 만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화한다는 건 역시 여러분들이 한 모든 활동이 다 점수로 환산돼요. 그리고 자소서는 조금 있다가. 자, 파트 1 대학 입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자소서가 처음 등장하는 것, 자소서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서류의 한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해야 되는가 보세요. 자, 프린트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학업 수행 능력을 갖춘 학생.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가지고 비교과 영역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비교과 영역은 극히 일부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인서울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한 내신 등급은 2등급 이내에 있어야 돼요. 즉 1에서 1.8 요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2등급이 살짝 넘어가면은 비교과 영역이 좀 더 화려해야 되겠죠. 잘 갖춰져 있거나. 그래야 좀 더 희망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왜? 학교잖아요.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배우는 게 교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대학교도 학교니까 배우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잘 배우겠구나, 잘 못 배우겠구나. 어디서 드러나요? 내신. 내신에서 드러나요. 아,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네. 와서도 공부 잘 배우겠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비교과만 챙기면 안 됩니다. 교과가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학생인가 봅시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 환경이나 학습 과정,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두루두루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좀 뛰어나다면 해볼 만한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창의성 및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한다. 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뭐 자기가 뇌인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인공지능을 개발할 거 어떻게 할 거야? 고등학교 내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죠? 자기가 로봇 과학에 되게 흥미가 있어. 흥미가 있어?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냥 로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내내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화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 극단적으로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원자폭탄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런 학생이 어딨냐고. 없어. 없어. 대학교에서는 실력이, 재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성장할 가능성, 잠재력,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갖추고 있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똑같아. 단 누가
할만한가? 누가 될성 싶은 떡잎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잠재력, 그 가능성을 고등학교 3년 내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보통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서류로 제출하는데 그것들을 잘 준비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넣어볼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적합한 학생, 특징 받고 적합한 학생, 반복되네요. 기초 학업 능력,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을 고쳐놔요. 활동에도 열중한 학생이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노란색이 없구나.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즉 학생부, 학생기록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죠?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데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점수로 옮기는 건 뭐 옮기다 치더라도 그러면 자 이제 궁금합니다. 뭘 평가할까? 도대체 뭘?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뭘 평가할까? 그게 포인트예요. 그 뭘 평가하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자, 아까 기본적으로 뭘 했죠? 대학교는? 공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는 중등교육이에요. 여기는 고등교육이죠. 자, 더 많은 것, 더 어려운 것,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걸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잠재력을 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죠. 그거보다 앞서서 학업 성취. 대학교에 와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는가? 그걸 평가해요. 이 학생이 앞으로도 충분히 커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그걸 평가하겠죠. 그 다음 발전 가능성 잠재력이고 전공 접학성도 평가해요. 전공에 맞는가? 전공에 적합한가? 그 다음 이런 게 다 갖췄는데 사람이 아니야. 개였던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인성을 봐요. 되게 중요해요. 인성. 뭐 이거 다 갖췄는데 사람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말짱 꽝이죠. 그렇죠? 하나만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치르면 서류상 학생기록부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추천서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소개서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서류를 통해서 대학교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력, 잠재력, 전공 적합성, 그 다음 인성을 평가하게 돼요. 이러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당연히 합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이제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이게 다 추상명사라는 게 문제예요. 써 있는 게. 추상명사. 보이질 않네. 자, 우리 그 영어 시간에 배웠죠? 명사를 나눌 때 네.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나눴었잖아요. 셀 수 없는 명사들,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이 뭐였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추상명사, 그렇죠? 물, 주스, 우유 형태가 없어요. 일정한 형태가 없으니까 셀 수가 없죠. 그 다음 셀 필요가 없는 게 있죠. 고유명사.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셀 필요가 없죠. 문제는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이런 항목들이 추상명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네. 그러니 도통 알 수가 없어. 아니, 학업 성취력을 보겠다는데 좋아,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 학교 성적 좋으면 되나 보다. 공부 잘하면 되나 보다. 뭔가 감은 와. 여태까지 했던 게 이거야. 네.
이건 좀 알 것 같아. 잠재력 이거 참. 또 잠자는 능력인가? 뭐 잠재력 이거 참 난감하죠? 네. 난감해요.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지? 네가 될 놈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참. 전공 적합성. 아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전공을 어떻게 알아? 우린 아직 애인데, 아직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데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아직 뭐 전공도 모르고 뭘 이렇게 적합한지도 모르겠어. 근데 전공 적합성도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해?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이거 참. 참 내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 걸 증명해야 돼. 나 정말 진짜, 그지? 이거예요. 큰일 났죠. 요거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감도 안 잡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아주 뚜렷한 학생, 난 이것만 할 거야. 그거 연구하고 파고 막 몇 년 동안 자료 찾아보고, 뭐 직업 탐구 활동 해보고, 막 극한 지업, 극한 알바 막 해보고, 막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뭐 몰라요. 뇌 인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CSI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그게 이제 범죄 심리학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 전공할 방법이 없어요. 몇 명 있지도 않고, 이런 건 이제 되게 난감하죠. 그런 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 같지 않은 애들도 아직 많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돼.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학생 기록부 안에 미리미리 적어놔야 돼요.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떡하죠? 다 똑같아요. 어떡하지? 이거예요. 꼭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잖아.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다잖아요. 최저 맞춰야 돼요. 수능 최저. 수능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꼭 맞춰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내신 안 좋으면 못 가요? 못 가. 앞에 3자로 바뀌는 순간 어두워져요? 앞에 어떤 수를 썼더라도 이자를 붙들고 있어야 돼. 꽉 붙잡고 있어야 돼. 이자를, 그죠? 자, 3자로 밀려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요. 올라가기 현실적으로 힘들어. 왜냐면 문과, 이과 나눠지고 나면서 전체 파이가 줄어들잖아요. 유지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지금 1학년 때니까 문이과 통합돼 있으니까 다 같이 있으니까 전교생이 많잖아. 네. 그나마 쉬워. 가면 어려워져.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자, 뒤에 3자로 밀려났어. 일반적으로 밀려나요. 2자 끝에 있다가는 3학년 되면 밀려나요. 2학년 되면 밀려나고. 그럼 뭐 해야 돼? 유지하는 것도 그거고. 비교과도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특정 과목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이 되겠죠. 그렇죠? 수학과학. 과학 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학 점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차라리 더 파는 것도 나을 수 있어요. 왜? 이미 3자로 밀려났다는 건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자, 학생부, 교과, 내신 어떻게든지 2자를 붙들고 있어라. 알겠죠? 3자 넘어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이과는 수학과학 붙잡고 있어라. 그렇죠? 문과는 당연히 국어, 영어. 근데 문과도 수학 잘해야 되는데 참. 그래, 잘하겠죠? 수학 잘하겠죠? 자, 그렇게 학생부에는 교과 영역이 있으니까 교과를 먼저 챙겨라. 알겠죠? 그 다음 비교과 반드시 해놔야 돼요. 두루두루 해놔야 돼요. 비교과가 대학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지만 점수화 된다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모든 걸 다 점수화했었거든요. 제가 그걸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수상 실적 같은 게 봉사 시간 같은 게 어떻게 점수화되는지 알고 있어요. 봉사 점수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에서 점수가 까지죠. 점수가 점점 까져요. 점수가 부족하면. 출결 점수도 마찬가지죠. 출석 상황 같은 거. 그런 게 모두가 점수화됩니다. 점수화돼요. 만약 그 대학교에서 독서 활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독서 활동도 아마 점수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다음 세부 능력, 특기, 적성 이런 거 있죠. 그 안에 여러분들을 뽑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같은 것들을 자기들이 점수화해가지고 말하자면 배려라는 게 선생님들이 써준 그 내용 중에 이 학생이 정말 배려가 많다. 이러한 내용이 많이 있다. 그럼 그 배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그걸 점수로 하나씩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좀 까마득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점수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 알아둬요. 알겠죠? 자, 그다음 대부분 여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드러나겠죠? 그다음 추천서랑 자소서예요. 자, 추천서든 자소서든 간에 이걸 가지고 점수를 주진 않아요. 추천서든 자소서든 점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점수가 없지만 불합격될 수는 있어요. 떨어져 버릴 수는 있어요. 자, 우리가 서류를 심사해서 대학교에서 서류 심사해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한 거야. 다 좋아 보여. 20명 뽑아야 되는데 한 40명이 다 좋아 보여.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20명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네. 그럼 누굴 떨어뜨릴까? 이걸 보고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자, 학생부에서 학생부 기록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 야, 고등학교 하는 활동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네. 배우는 거 다 똑같고. 네. 그래서 학생부는 비슷비슷해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소서는 그 풀어낸 능력,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 여기 드러나지 않은 인성, 이게 자소서에서 드러나겠죠. 그렇죠? 잘 드러나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20명을 골라내고 최종적으로 20명을 뽑겠죠. 자,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아주 잘 포장하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구술을 열심히 준비해 놨다면 그 구술을 잘 꿰는 거예요. 그게 자소서예요. 자소서 자체가 구술이 되진 않고 자소서 자체가 내용물이 되진 않지만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뽑질 않아요. 알겠죠? 자소서. 그래서 자소서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정신 차리고.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평가한다고 했죠? 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드러나 있을까? 학생부 어디에 있을까를 좀 봅시다. 자, 보세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적합한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의 적성과 소질, 여러분들의 관심과 이해도, 여러분들이 관련 교과목을 잘 이수했는가, 관련 진로를 탐색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러한 평가들은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은 학생기록부 진로 희망사항에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인증을 받았다면 거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련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학생기록부 그러한 항목들을 보고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학과에 적합하게 지원했는가. 그 다음 학업 역량. 자,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 학업 역량을 평가해야 되는데 어디가 그러니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자세하게 나오겠죠. 거기 보면
각 교과목별로 단위수, 뭐 등급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적혀 있어요. 표준 점수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해요. 그다음 발전 가능성 애매하다고 했죠?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발전 가능성 봅시다.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이러한 평가들을 봐요. 자기 주도적으로 했는가 이 학생이. 그다음 도전 정신이 강한가, 자기가 찾아서 했는가 이런 거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어려운 환경 극복, 문화적 소양,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그러한 것들을 봐야 여러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디에 드러나 있다? 학생 기록부, 학적사항, 진로 희망사항, 자격증, 인증, 뭐 여기는 대표적으로 써놨지만 그 외에 여러 군데, 심지어는 뭐 독서활동도 걸릴 수는 있어요. 다 걸려서 융합적으로 다 쓰입니다. 그 다음 인성은 뭐 진짜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어디다 나옵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출결. 그렇죠. 출결에 무단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져요.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결석 이런 거 있잖아요. 징계 사항도 기록이 되죠. 학교 폭력위원회 뭐 이런 게 열리고 거기에 그 이름이 적히게 되면은 다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한 게 있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질병은 상당 없어요. 질병은 걸리지 않아요. 무단히 걸리는 거예요. 무단히. 자,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한 곳곳을 봐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평가 요소를 한번 평가해 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자, 네 번째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했죠? 네. 자, 한번 봅시다.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기대, 교대 볼까요? 쭉 경희대, 고대, 광운대 보니까 특징이 이름들이 참 다양하네요. 그죠? 네. 가천 프론티어, 뭐 석사 통합, 잠재 능력 우수자, 뭐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뭐 이런 것도 있네요. KU 자기 추천, 뭐 KU 학교 추천 이런 것들 네오 르네상스, 막 융합형 인재, 글로벌 인재 많네요.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하네요. 이름이 참 다양해요. 그렇죠? 네. 이름이 다양한 이유가 뭘까? 아는 전형이 있어요. 자, 그렇죠. 많은 전형이. 인재를 뽑으려고. 그게 좀 더 가까운 것 같네요.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인재상에 가까운 이름을 붙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좀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좀 튀고 싶죠? 뭔가 있어 보이고 싶죠? 그래서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네. 자, 중요한 건 보세요. 이러한 종합전형은 전부 다 단계별 전형이에요. 단계별 전형.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 전형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좀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은 1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최종 평가를 받아볼 기회가 없어요. 이런 단계별 전형 말고 일괄 전형이 있거든요. 일괄 전형은 모든 서류, 모든 시험을 다 보고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좀 안 되는 학생도 최종 심사까지는 가볼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계별 전형과 일괄 전형이 차이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거의 전부 다가 단계별 전형이에요. 그럼 어디 제1단계 뭐에서 잘린다? 서류. 성적. 예, 맞아요. 서류, 성적. 성적에서 잘리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부 종합을 보려면은 두 번째 제2단계까지 가려면 최소한 학교 성적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한번 쭉 훑어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우, 대학교 많죠? 주요 대학교를 위주로 한번 정리한 거예요. 모집 인원 되게 많아요. 모집 인원 되게 많아요. 근데 지방에서는 교과가 더 많아져요. 자, 6페이지 봅시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서류 정리해놨죠?
같아요. 여기 있는 거랑.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 등이 들어간다. 자, 5번째 보세요. 서류는 이 서류들 있죠? 이 서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 연관돼 있어야 돼요. 자, 연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연관돼 있어야 된다. 습하면 이렇게 잘 부러져요. 그리고 서로 보완적이어야 돼요. 서로는 보완해주고 있어야 돼요. 자,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아. 혹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자소서가 써져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추천서가 써져야 되고. 가령 교과 성적이 안 좋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저는 수학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나름 괜찮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과 성적이 보니까 아니야. 이게 뭐야?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연관이 없고 보완적이지 않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말인데 우리는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항목들은 전부 다 추상명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설득력이죠. 설득력.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봅시다. 슬퍼. 나 슬퍼. 갑자기 슬퍼져. 어떻게. 근데 그 학생한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 애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야. 설득력이 없어, 설득력이. 이런 거예요. 설득력이 없으면, 이거 아닌가 보다. 에이,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이게 가능해? 사정관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서로 연관돼야 된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고 그걸 또 받쳐주고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해주고 연결돼 있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일 중요합니다. 일관성, 연관성 중요합니다. 이게 다 설득력.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입이 길었어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소개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자기소개서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학사정관, 대학교를 설득시키는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평가 항목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걸 설득을 시켜야 돼요. 뭐를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그렇죠? 자소서를 통해서 활용 정점을 찍어줘야 돼요. 자소서를 통해서. 자, 자소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가지 질문이 있어요. 3가지가 공통 질문이죠. 네. 자, 네 번째 질문은 이제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어요. 좀 이따 보고요. 자, 1번 문항은 학업 역량이에요. 1번 문항은 학업 역량.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내외. 그렇죠? 글자 수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1번 문항은 누구랑 하죠? 1번 문항은? 고민정 선생님하고 하시면 돼요. 1번 문항은. 네. 저는 이제 2번 문항 얘기해 줄게요. 2번 문항. 한번 다 훑어보고 갈게요. 자, 2번 문항.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중요하겠죠. 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입니다. 자,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자, 배우고 느낀 점이 중심이 돼야 돼요. 배우고 느낀 점. 활동한 내용이 아니라. 알겠죠? 그다음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단 교회 활동 중에 학교장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학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활동한 내용은 포함된다고 했지 그걸 성적으로 나온 그 성적을 적지 말아요. 알겠죠?
성적은 적으면 안 돼요. 입상 경력 그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자, 1500자 내외죠. 세 가지 내외고 1500자니까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지면 500자씩 3개 정도 적을 수 있겠죠. 네. 2개 정도 적으면 한 750자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는 적지 마요. 하나는 적지 마요. 너무 튀어.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가 적당해요. 알겠죠? 3개 이내라는데 4개 그러지 마. 4개 쓰지 마요. 알겠죠? 그다음 세 번째.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천자 내외죠. 여러분들 인성에 관한 내용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일 거예요. 네 번째, 대학 자율문항대 있죠. 원칙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경희대학교 볼까요? 지원자의 교육 환경,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 지원학과에 지원한 동기, 입학 후에 진로, 학업 계획, 정말 많은 걸 물어보네요. 그죠? 네.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고려대 볼까요? 지원한 동기, 준비 과정, 관련 학과겠죠, 당연히. 그 학과에 지원한 동기, 이런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왜 이 학과에 지원했니? 동기가 뭐니? 그럼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니?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단국대학교 볼까요? 역시 똑같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이나 재능, 끼, 열정, 그런 거 한번 소개해봐라. 그렇죠? 서강대학교 좀 다르네요. 지원자의 환경, 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 특징적인 것을 지원자의 삶에 그런 것 특징이 지원자의 미친 영향, 뭐 이런 거. 교대는 뭘까요? 선생님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에 대하여 기술하라. 국가관 같은 거 물어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졸업하면 국가공무원 돼야 되니까 교육공무원도 이제 국가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시험답죠? 그렇죠. 서울대 보세요. 서울대는 좀 재밌어요. 서울대 보니까 서울대는 또 교과 전형이 없어요. 종합 전형만 있어요. 보면 뭡니까? 독서죠. 독서 활동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 책 줄거리 적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선정한 이유. 왜? 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걸 써달래요. 자, 보죠.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지원 동기 그런 거 안 묻고 있죠? 네. 그럼 안 써도 될까? 써야 돼요. 쓰는 게 맞아요. 자, 그걸 가지고 주되게 쓰면 안 되겠지만 글 내용에 어느 정도 비춰지고 있어야 돼요. 왜? 자소서 뭐라고 했어? 이런 걸 평가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걸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는 뭐라고 그랬어? 상급 학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어떻게 공부할 거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학교별 자율문항에서 굳이 이런 말이 없더라도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지원 학과를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학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그냥 써도 돼요. 필요하다면 써야 되고. 알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글에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세대학교 볼까요?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 비슷하죠? 그렇죠? 그다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좌절을 극복한 과정, 인성을 좀 보네요. 그죠? 연세대학교는 학업 계획도 보지만 인성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화여대는 없네요. 자율문화가 없어요. 없어도 돼요. 걔들 마음이에요. 자율이잖아요. 근데 없다고 해서 얘네가 손해볼까? 아니죠. 전혀 손해볼 거 없어요. 이미 학생부를 통해서 대부분 다 파악이 돼요. 딱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이제 학생부가 완성이 되고 딱 받아보면은 선생님이 딱 이렇게 보면은
아, 이 학생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하고 싶고 인성이 어떻고가 다 보여요. 저도 이렇게 보일 텐데 사정관님들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보일 건 다 보여요. 자, 대학별 자율문항까지 봤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학의 평가자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설득하는 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설득력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자기소개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소개서는 되게 형식의 틀에 맞춰져 있는 자기소개서. 몇남 몇녀 밑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이런 거 있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처음에는 자소서를 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해가지고 많이들 썼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죠. 설득하는 글입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 광고 그러한 전략적 그런 글쓰기도 돼야 돼요. 자, 아까 했던 얘기를 여기에 쭉 글로 풀어놨어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밑에 보세요. 학생의 입장과 대학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한 번쯤 읽어볼게요. 저는. 자, 학생의 입장 볼게요. 학생 자신의 내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꿈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그렇죠? 자신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그다음 대학교 입장에서 볼까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평가 자료죠. 다 필요 없어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평가 자료입니다. 학생을 평가할 거예요. 자, 그럼 마저 봅시다.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자기 입장을 피력하려면 어떤 걸 써야 되나? 자,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 학교 생활에서 뭘 배웠는지, 진로를 위해 뭘 준비하고 뭘 노력했는지, 그리고 대학의 지원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알아보고 뭘 연구하고 뭘 준비했는지, 도대체 말로만 떠드는 건지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글로 써놔야 되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자기소개에 나가 있는 글을 보고 학생이 거짓말은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학생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동기나 그러한 것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자기소개서 작성의 중점을 둬야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중점적으로 뭘 써야 될까? 뭐에 집중해야 될까? 이 얘기는 학생부에 뭘 중점적으로 뭘 기록해야 될까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지원자의 생생한 경험과 활동, 경험을 적으라고요. 경험을. 그 다음, 교내 활동의 동기와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활동한 결과는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왜 그 활동을 했는지는 거기 안 적혀 있어. 자소서에 적어야 돼요. 그 다음, 그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역시 자소서에 나와야 돼요. 학생부에는 없죠. 그 다음, 구체적인 학업 역량과 진로 계획. 진로 계획,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아직 미래잖아요, 이건. 그렇죠?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뭔지를 적으셔야 되겠죠. 그건 학생부에 어디에 나올까? 진로 계획에 나오겠죠. 학생부 진로 계획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지원한 학교 전공의 특징과 어울리는 점, 전공 적합한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알겠죠? 학생부 곳곳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 학생부 곳곳에 나타난 이런 전공 적합성을 자소서에 잘 연관성 있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나 봅시다. 자기소개서 작성 절차라고 돼 있죠? 네. 여러분 아직 학생부가 완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3학년 됐어요. 아, 죽을 것 같아. 3학년 됐어. 감정을 좀 넣어봐요. 아, 3학년이에요. 아, 3학년 7월 달이야. 오 마이 갓. 이 여름이 끝나면 9월 평가원을 봐야 돼. 와, 미치겠죠? 자, 그렇게 평가원 볼 때쯤 되면은 1학기가 끝나고 학생부가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3학년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아마 자소서를 쓰고 있겠죠. 쓰고 있을 겁니다. 2년 뒤에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생부를 뽑아다가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면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항목별로 다 끄집어내야 돼요.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분석하고 냉철하게 자기를 평가해야 되겠죠. 네, 평가하고 초안을 쓰고 첨삭을 받고 수정하고 또 퇴고하고 다시 쓰고 또 퇴고하고 다시 쓰고 또 퇴고하고 6개 다 자소서로 만들면 6개를 불가능해. 다 다르게 써야 돼요. 진짜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1, 2, 3번은 공통문항이니까 하나 써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지원하는 학과가 달라지면은 관점이 달라져요. 학과가 똑같은데. 학과가 똑같으면 대학은 다를 거 아니에요. 대학이 다르면 바라는 인재상이 달라져요. 아, 헐, 그래서 자소서는 공통문항이라 할지라도 방심했다간 큰일 나요. 그럼 똑같은 문장을 써도 돼요? 똑같은 그런 거 써도 되죠. 경험은 똑같으니까. 근데 배우고 느낀 점은 똑같을 테니까. 뭐 돌려서 돌려서 똑같은 거? 인사도 유사도 검사? 유사도 검사는 50% 이내에 있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준에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공부를 하니까 자소서가 되게 비슷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게 하나도 유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아주 엄격하게 유사한 거를 따지다 보면은 30% 40%까지만 허용하는 데가 있고, 그래도 아니야 이건 비슷한 내용이니까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60%까지 괜찮은 데도 있어요. 이게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쓴 건데. 근데 이거 내 경험이랑 똑같네 이런 경우 많아. 아니, 그러니까 그 대학교 6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똑같은 내용을 이쪽에다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돼? 근데 그 방향성은 맞아야 돼. 그 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하고.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비슷하게 하겠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전공 명칭, 전형 명칭 같은 거 잘못 쓰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소소한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오탈자 있어도 안 됐고요. 그럼 봐봐. 생각해봐. 20명을 뽑을 건데 40명이 비슷하다고. 20명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원래 자소서로 가겠죠. 자, 절차 맞아 봅시다. 그렇게 작성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 절차까지 봤죠? 그 다음 어떤 개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죠. 내 거니까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쓰려면은 자기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모습, 나의 생각, 나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말, 그걸로 써야 돼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대신했다간 큰일 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 어차피 걸리게 돼 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일관적이에요. 똑같아요.
자기가 쓴 글하고 자기가 내뱉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휘도 비슷하고요. 톤도 비슷해요. 느낌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써야만 자기 느낌대로 가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다음 또 봅시다. 세 번째,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내용들을 서술하십시오. 자, 자기소개서 쓴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나열했다가는 이건 확실해요. 그냥 나열했다가는 첫 문장 읽고 아마 그냥 얘는 됐다 하고 할 거예요. 진짜로. 딱 한 달락 읽어보면 뭐야 얘. 아우 야, 다음 거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소서를 보는데. 그렇죠. 튀지 않으면, 특출나지 않으면 너무 평범하고 똑같은 얘기, 학생부만 봐도 아는 얘기를 그냥 또 써놨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기간 중, 고등학교 기간이에요. 중학교 기간 아니에요. 알겠죠? 중에 활동을 중심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도 구체적이죠? 예,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건 되게 중요해요. 동기도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동기. 왜? 이런 거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예가 있는지 예시 한번 보고 작성하기 한번 봅시다. 알겠죠?